하도록 할게요. 예, 드라기 ECB 총재 금리 마이너스 0.5%를 동결. 제가 마이너스에서 방금 제목이 좀 다르네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금리 마이너스 0.5로 진짜 경기 정책 해야 되나 얘네. 대가리만 갖고 굴리니까 솔직히 금리가 돈의 가치잖아요.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 0.5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더 주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시장에서 진짜 얼마나 시장이 왜곡되어 있고 조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주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 얼마나 금리를 내리고 시장을 조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사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시장 절대 자본주의잖아요. 그게 고정 강제학이잖아요 진짜 고정. 물론 그때는 그렇게 다양한 변수가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공급이 올라가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했는데 뭐 지금은 워낙 이제 고차원적으로 다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 왜곡도 뭐 작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한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뭐 중앙은행격인 어떤 한 기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에서 금리를 마이너스에 때린다는 거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은행 자체가 경제 어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런 뭐랄까 공개시장 정책을 통해서 이걸 재정정책이라고 하는지 아마 재정정책이겠죠. 화폐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통화량 증가 이거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금리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 오픈마켓이잖아요. 그래서 공개시장 정책인데 시장 정책인 것 같은데 재정 정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남용하게 되면 사실 예, 물론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펀더멘털을 키우고 이제 중산층이 늘려가지고 돈의 가치를 키워주고 저축률을 높여야 되는데 물론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이너스 이건 상식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대가리 굴린다는 애들이 아무리 굴려도 제대로 절대 굴리지 못해요. 차라리 그냥 가뜩하면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든 폭탄을 막으려고 돌리다 보니까 이런 억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폭탄을 한번 터져줘야 저는 괜찮게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공황을 맞으면 또 한 번 정도 이제 세계적인 경제에 침묵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고려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조작하고 이렇게 만지고 손보고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이렇게 때리면은 더 어떻게 보면 폭탄을 더 크게 만드는 거라서 뭐 말도 안 되는 대마불사 원래 이딴 거나 나올 수가 있고 누구를 위한 대마불사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잡소리를 많이 하는데 대학교 때 경영에다가 이제 전공 파이낸스 쪽으로 했는데 파이낸스 쪽은 비전은 있고 당연히 엘리트들이 가고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잡일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벌고 나중에 가서 나이를 먹었을 때 이 잡을 선택하고 후회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돈은 많이 벌죠. 돈을 갖고 노는 돈 하는 게 잡이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너무나도 희생되는 게 많고 만약에 내가 뭐 진짜 뭐 이런 마리오 드라기처럼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나의 결정은 분명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네. 솔직히 기본적으로 중앙시장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있어서 금리를 낮추면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낮출 때 뭐 정부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돈을 많이 이제 푸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으로 많이 푸는 건데 이런 돈들이 풀리면 이게 경기 부양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다 맞춰놓잖아요. 돈이 얼마 떨어지면 어느 때 팔고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도 맞춰놓기 때문에 돈이 풀리자마자 은행에서는 다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로 다 전환이 되거나 뭐 특히 IB 같은 경우는 그 금리가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국채가 많이 이렇게 풀리면 당연히 국채 값이 저평가 되겠죠. 그럼 국채를 막 살 수가 있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들이 다 이제 IB라든지 투자은행이라든지 상업펀드잖아요. 그럼 다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안 풀리는 거예요. 국채를 찍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
돈을 받고 이거 그냥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푼다고 그냥 통화량을 많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예. 그럼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진짜 하락시키는 거야. 돈의 공급을 많이 함으로써 돈 자체 원래 이게 많이 뭔가 많이 있으면 그 가치 떨어지거든요.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이 안 되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빈곤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여기서도 주장하는 게 돈 푸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사람들 교육, 위생 이런 것들 왜냐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이제 당연히 교육 같은 건 대물림 되지만 돈이 없어서 내 위상이 현저하게 낮아서 질병에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교양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 삶의 질, 여가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가 오히려 이렇게 돈 짝짝 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말이죠. 자립심을 길러주는 거니까. 그리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계와 기본적인 어떤 위생, 건강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들이 당연히 저도 그게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희망이라든지 교육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것들.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읽어볼게요. 근데 너무 마이너스니까 왜 때리는지 모르겠네.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근데 과연 현명한 처사였을지. 8년 임기 만치고 떠나는 드라기. 드라기 벌써 8년 됐나? 그렇네요. 2011년. 경기 부양책 여전히 필요. 그건 맞아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지금 이중무역전쟁 때리고 또 이제 EU랑 미국이랑도 무역전쟁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계 수출 규모 자체가 교역량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그럼 그 교역을 통해서 어쨌든 활발한 그런 경제는 사실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커요. 누구나 다 포캐스팅 예측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할 거라고 했을 땐 말 그대로 지갑을 닫는 거예요. 경제가 불안인데 그럼 덜 찍어내야지. 내가 만약 상품을 파는 사람이면 경제 불안하니까 사람 많이 못 사겠다. 그럼 덜 찍자. 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기계 가동이 안 되겠죠. 인건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노동자들이 유효일 발생하고 놀고 또 많이 안 팔리고 하니까 매출 자체도 쭈그러들고 적게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많이 팔겠어요? 적게 팔리겠죠. 그럼 매출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그럼 이제 노동자들 깎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대부분 서민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갑자기 이해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빈곤층에 맞춰서 그쪽 이제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말씀드렸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이달 말 퇴임 앞두고 마지막 통화 회의 주제 유로존 하방 위험 성장 동력 약화. 그쵸. 더군다나 브렉시트까지 있으니까. 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끝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얘는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지장 없겠죠. 교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은행 총재를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달 말로 퇴임하는 마리오 드라기 ECB 유로피안 센트럴뱅크예요.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24일 현지 시간 마지막 통화 회의를 주재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화 사용 19개국이에요. 아시겠지만 EU는 27개국이에요. 현재. 경제 하방 위험성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가 그지 같으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그래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이날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이사회 이후 들어오는 자료들은 유로존의 성장 동력 약화네요. 악화도 같고 약화도 같겠죠. 경기 하방 위험 등에 대한 기존 평가를 확인시켜준다며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목표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렇죠. 물가 수준 계속 올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의 증대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정학적 위험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들었다.
원론적인 거네요, 다. 그는 지난달 12일 통화정책에서 경기부양 패키지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토론의 일부분이라며 통화정책 토론 시 언제나 다른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위는 지난 통화정책 회의에서 예금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했고 지난해 말 종료했던 순자산 매입을 월 200억 유로 수준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순자산 매입하잖아요. 은행이 이걸 매입할 때 뭘 갖고 매입하냐면 돈 갖고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 있는 돈들을 쓰고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돈이 풀리겠죠. 예, 이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이미 마이너스 0.4에서 이제 마이너스 0.5로 마이너스 0.1포인트 하락시켜놨어요. 더 하락시킨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돈의 가치가 낮은데 누가 저축을 해요? 이자를 주지도 않는데. 이 기준으로 하려면은 돈을 저축을 했는데 물론 은행 이자율도 있겠지만 내가 돈을 저축하면서 돈을 더 내줘야 돼요. 예, 신기하죠. 지난해 말 종료했던 순자산 매입을 월 200억 유로 수준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예, 그래서 순자산 매입이라는 건 결국 200억 유로씩 월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조 정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지? 까먹었네. 잠깐만, 1000불이면 100만 원이지. 맞네. 0 하나 빼고 단위 올리면 돼요. 그래서 0 하나 빼고 억을 조로 올리면 되고 현재 유료가 좀 떨어진다고 쳐도 한 1200원, 1300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충 한 240억, 24조 또는 뭐 22조부터 23, 4, 5조까지 되는 매월 전개하기로 했다.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후임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그쵸, 라가르드가 들어가고 이번에 이 국제통화기금에도 아마 여자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유럽 회의 집행위원장인가 그쪽도 장클로드 융커인가 그분 나가고 집행위원장이 또 여자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파워예요. 이 이유는 그래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상대로 충고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충고도 필요 없다면서 그는 해야 할 일을 완벽히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드라기는 이탈리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사람은 프랑스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러 독일이 안 먹고 있다. 왜냐면은 독일이 실질적으로 EU에서 강자인데 중앙은행 총재까지 독일계를 써버리면은 당연히 그걸 싫어하겠죠. 아마 집행위원장은 독일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약간 역학관계도 좀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완벽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는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빠졌던 2011년 11월 장클로드 트리시에 총재에 이어 8년간 유럽 통화 당국의 사령탑을 맡았다. 드라기의 취임 이후 유로존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투자자들은 다시 유럽 채권 매입을 시작했다. 채권을 매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채권이 저평가되는 건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채권이 고평가됐다는 것은 금리가 낮아질 때 얘기죠. 금리가 계속 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채권을 사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산 채권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재정 위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며 드라기 총재를 2012년 올해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드라기 총재는 장기 대출 LTRO예요. 롱텀 까먹었네. 이어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 LTRO. 어쨌든 여기 써있나? 안 되네요. 시행에 은행권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채권 매입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무제한으로 돈 풀겠다는 얘기예요. TLTRO는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제외,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을 더 많이 하는 은행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을 더 많이 하는, 이거 담보를 이걸로 잡아놓고 대출을 더 많이 해줘. 근데 이제 주담대는 제외하고 더 많이 하는 은행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돈 먹고 장사를 이제 지네끼리 막 한 거예요. 대출. 특히 그는 시중은행이 ECB의 자금이 여치할 때 적용하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 금리를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낮췄다.
그러나 ECB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한참 밑돌자 지난 통화정책 회의에서 경기 부양 패키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발하는 등 드라기 총재의 임기 말에 ECB에서 파열음이 나기도 했다. 그쵸? 왜 또 이거 누가 좋아해? 경기 부양 패키지 계속 때리는 걸. 한편 이자 ECB는 기준금리 현행 0%로 유지하고 기준금리는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각각 현행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0.25%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CB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금리 현행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 자체를 경제가 잘 돌고 중산층이 구매력이 생기고 하면 인플레이션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상승하려고 해봤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돈다는 건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상거래를 안 하니까 그래요. 물건을 안 사가니까 안 팔리니까 떨이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격이 낮추죠. 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가가 오를 수 없는 상태가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갑에. 그래서 경기부양책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막 풀어요. 대출 완화해주고. 근데 자기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물가가 안 오르는 거를 그 사람들의 빚이 늘어감으로써 물가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러면 저는 이런 게 되게 싫었어요. 금리 하나 갖고 뭐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 갖고 뭐 대출 막 이런 거 완화하냐 아니면 대출 규제하냐 이런 걸로 이런 어떤 뭐랄까 지표 하나만 갖고 경제가 그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 팩터 그 지표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지표만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경제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동떨어진 정책만 때리니까 지갑은 이미 닫혀 있는데 물가를 계속 올리려고 해봤자 어떻게 더 사?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사고 싶어져. 근데 대출을 하라고 해. 대출했어요. 근데 돈이 안 돌아. 뭐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경제도 안 돌아가요. 빚만 쌓여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금리를 올려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임금 상승률이 정체적이고 세계 경제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주도 경제인데 세계 경제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수요 바로 줄고 물가 바로 상승되고 그다음에 물가 주춤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안 되니까 예, 기술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돈 푸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게 몰핀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그 통증 완화지 나중에 통증이 더 커지게 나올 거예요 분명. 그래서 뭔가 좀 경제 펀더멘탈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내놔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금리 갖고 신경 쓰는 은행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인드 자체는 정말 세계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돈 먹고 해가지고 너무 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도박도 아니고 파생상품 금융시장에 몰리는 돈들을 보세요. 예, 진짜 한 나라의 GDP를 넘는 아니면 한 대륙의 GDP를 넘는 금액들이 모여서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제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보시면 솔직히 글쎄요 부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지 공산주의적인 마인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본주의가 정말 행복하게 성공을 했는지 되묻고 싶네요. 어쨌든 항상 아쉬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정말 뭐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기까지 그냥 푸념과 너무 잡소리 많았는데 마치도록 할게요. 8년 임기 마치고 떠나는 드라기 경제정책 여전히 필요.